자, 한 여성이 대형마트 안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이 여성을 밀어서 넘어뜨렸고요. 쓰러진 여성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하게 대체 넘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 심하게 넘어졌는데요. 그죠?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여성과 남성 어떤 관계이고 왜 밀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우선 해당 여성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보조인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하고, 남성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면식 없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돌보던 사람이잖아요. 돌봐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 뇌출혈, 후두골절, 뇌진탕, 그래서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못 맡고요. 발음도 어눌해졌고요. 그리고 10분 전에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가해자 측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금요일까지 합의를 하라고 했다. 내 아이는 장애인 아니냐, 장난으로 한 건데 합의하자. 절대 저는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2년 동안 지적장애인 거를 감안해서 돌봐준 아이니까 네. 부모나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네. 어느 정도는 뭐 합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니까 장난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합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네. 발언이에요. 네. 장난이라뇨. 합의라는 것은요, 진정한 사과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이에요. 첫 단추부터 틀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무슨 합의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형사적 처벌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합의를 한다면 네. 그래도 일단 형사적 처벌은 이루어지되 그 형사적 처벌에서 아주 중요한 양형 사유로 이제 판단이 되죠.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라는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면 혹시라도 가해를 한 사람이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그것도 조금 양형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우선 심신장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심신장애가 심각해서 의사 분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실. 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신미약, 예. 약간 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도, 지금 케이스가 그 심신미약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건이지 무슨 형을 면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것이고요. 일반인하고 수감이 같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적장애 2급 정도로 봤을 때 무조건 치료 감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재범의 가능성 플러스 또 치료 감호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 감호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이 처벌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죠. 지금 집중하고. 일단 장애 그 보조인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보조인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다 이 배상 그 보험을 다 들어놨을 겁니다. 네네. 그럼 보험을 받으시면서 최대한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향후 일어날 일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